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고민글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민글을 보내주신 내담자분께 동의를 받고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릴게요. 고민글을 일단은 함께 읽어보시죠. 7개월을 끙끙거리다가 혼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청소년기 가출 동거 경험으로 자괴감과 자책감이 컸어요. 괴로움을 잊고 내 행동의 값을 치르고 싶어서 공장이라는 힘든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1년 정도 일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다 치렀다고 생각해서 나름 스스로 당당해졌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직원들이 나를 험담하고 구박하고 바보 취급했던 것, 혼자 밥을 먹으면서 부끄러웠던 것, 그 기억들이 자꾸 저를 짓누르고 괴롭힙니다. 시험 준비로 촉박한 상황인데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단순히 공장 사건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고통의 골이 깊은 것처럼 느껴진다.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친구 거주지가 제가 상담하고 있는 지역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상담 센터를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우선은 들어오는 게 청소년기에 가출과 동거 경험이 있었다는 건데요. 청소년기에 가출이랑 동거 경험이 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흔한 일이 아닌데 이 친구가 겪었다라는 것은 뭔가 성장 경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출이 있었다는 거는 그 가족 안에서의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부모랑 뭔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한테 상처가 좀 컸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부모가 조금 방임을 한다든지 이 분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가출을 왜 하게 됐을지, 동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세세하게 탐색해 갈 것 같아요. 그런 과거를 세세하게 탐색하고 그 친구가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복합적이고 막 엉켜있는 그 자신의 기억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정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청소년기에 누군가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동거 경험에서 자괴감과 그 자책감이 되게 컸대요. 이 경험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과거 경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받는 타격이 달라져요. 이 친구가 그렇게 가출하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가족 안에서 힘들었고 아니면 뭐 친구 관계로 힘들었고 그럴 때 딱 누가 내 손을 잡아줬고 그렇게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나에게 너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됐을 것인데 지금은 너무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바보같이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내가 그런 행동을 사실 할 수밖에 없었었지. 나 참 많이 힘들었었지, 서툴었었지. 이렇게 조금 나를 안쓰럽게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이런 자책감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친구가 좋은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공장 들어가서 나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고 이럴 만한 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를 처벌하면서 이 죄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좋은 어른이 있어서 함께 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 주변에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 친구나 뭐 이런 관계들은 조금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을 소화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어떤 내가 동거했던 경험, 가출했던 경험, 공장에서 무시받고 혼자 밥 먹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현재를 살아간다고 볼 수 없죠. 과거 안에 매여 있는 거고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되지 않은 그 기억들, 정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이제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 걸 내가 소화한 후에 현재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처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때 이제 연습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자책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닥 내담자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먼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다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에너지들이 하나씩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현재의 문제들을 다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은 뭐냐면 내 전체 있죠. 내 전체를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는 그 마음을 수치심이라고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심을 보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과도하거나 그럴 때겠죠? 수치심은 그 죄책감이랑은 다른 게 죄책감은 내가 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책하고 그 잘못했다고 느끼고 약간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치심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내 전체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꾸 이제 수치스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수치심은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철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그런 내 모습이 싫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치심을 느껴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수치심과 관련된 경험이나 뭐 생각이나 정서를 상담해서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수치심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심을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내어보는 거 아니면 상담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상담사 앞에서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수치심이 좀 줄어들고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일단은 자기 수용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애썼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 돼요? 안 되죠. 진짜 수용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저 이렇게 고민 상담 받고 있고 고민 상담 받으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답해드릴 거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아니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